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 종목 상담 신청 선정되시면 저희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 10시 30분경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앞으로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며 지난 거래 뉴욕 증시도 혼조 마감, 우리 시장도 오늘 혼조세로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시작과 끝, CPI 기다리나 이번 주 연초 랠리 분기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연속 수익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내일 밤 발표 예정된 CPI를 앞두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이벤트가 내일 그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혹은 뭐 재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긋지긋한 하락장을 계속해서 좀 맞고 있었죠. 그러면서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에 뭐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OMC 일정과 그다음에 이제 CPI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방향을 좀 새롭게 제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좀 긴장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2월 달에 2월이 넘어가면서 바로 시작이 됐었던 FOMC 이후에서는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1월 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2월 달에 있을 FOMC의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난주 후반부에 있었던 뭐 나스닥의 흐름도 그렇고 살짝 좀 삐끗하는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이번에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과거에 이제 좀 많이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약간 좀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좀 섞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에 뭐 이제 많은 연준 이사들의 뭐 매파적인 혹은 뭐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들을 좀 갖다 맞추는 식의 뉴스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얘기가 좀 나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연준 이사들이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과거와 같은 아니면 최근에 나왔었던 것 같은 그 물가 지수가 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는 지금 뭐 정책이라던가 완화 속도가 좀 더딘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내일 뭐 결정적인 지표를 좀 확인을 해봐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특히나 이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좀 과열이 된 만큼 우리가 너무 좀 성급하게 판단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최저금리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다라는 뭐 우려감으로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이 지금은 뭐 2월 달에 FOMC에서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한 단계를 좀 낮춰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금 이제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CPI가 발표가 좀 잘못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또 찬물을 끼얹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과거처럼 연속 하락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긴장감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주도적인 컨센서스의 발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그 이제 줄어드는 속도가 물가 하락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 쪽으로 이제 좀 무게가 치우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밤 뭐 10시 반 이렇게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적어도 뭐 내일까지는 뭐 이렇게 좀 뭐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적극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급락할 우려를 보면서 뭐 너무 좀 과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적어도 뭐 내일 정도는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뭐 가진 현금은 뭐 하루 정도를 아끼시고 또 관망도 하시면서 미증시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가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제 그 화면에 그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름세가 나왔죠. 코스피보다는 최근에는 코스닥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LNF 나노신소재 어떤 종목이죠?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대장 배터리 소재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과열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총 1등 종목이 연일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수를 굉장히 좀 격하게 끌고 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챗GPT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이제 스몰캡 혹은 뭐 잡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테마가 섞여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급등하는 경우들이 요즘 시장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쪽에서 좀 차익 물량들이 세게 떨어지는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장중에는 뭐 하락에서 보합 혹은 강보합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오히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그런 이제 좀 코스닥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CPI에서 분위기가 이어져서 만약에 2차 전지 종목들 최근에 과열이 심했었던 종목들의 차익 물량으로 차익 출회로 이제 좀 이동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 과열된 속도가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자칫하면은 음봉의 속도가 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의미 있는 구간들을 지나게 되면서 단기간 안에 상승력을 좀 많이 받았죠. 최근에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역할도 있었고, 물론 뭐 이제 그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주요 구간들 혹은 지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간 안에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코스닥에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붙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챗 GPT 쪽에 이제 수급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뭐 그쪽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종목들은 좀 과열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코스닥 지수와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서 과거에 뭐 전고점을 넘는다던가 기술적으로 주요 구간들을 돌파해주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이끌어주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힘들이 여기에서 더해지기도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코스닥 차트의 과거의 흐름을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흐름이 조금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구간들을 돌파를 앞두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한 2거래일 정도 밀리면서 다시 조정 구간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뭐 CPI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코스닥처럼 이런 그 11월 달, 12월 달 혹은 뭐 최근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매물대 아니면 이제 뭐 주요 라인이 2,500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위쪽으로 돌파하는 시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수급들이 좀 매수세로 좀 거칠게 들어오면서 추가 탄력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최근에 단기간에 과열됐었던 코스닥 지수 쪽보다는 코스피 쪽의 흐름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저는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최근 보여줬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처럼 또 좋은 그림과 혹은 뭐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도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시장이 한번 조정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뭐 탄력을 더 줄지 아무튼 변동성이 좀 더 짙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지수 차트도 놓고 보시면서 코스피가 이 주요 구간들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뭐 이제 중소형주를 집중하셔서 보셨던 분들도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아니면 뭐 LG 엔솔이라던가 삼성 SDI 혹은 뭐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섞어서 포트 내에 그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지수의 상황과 움직임 자체를 차트 하나로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거 2022년도, 21년도 혹은 최근에 보여줬었던 코스닥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 안에서 의미 있는 구간들을 돌파할 때 지수는 굉장히 정직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의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들의 반격들도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밤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 특히 코스닥, 2차 전지나 챗GPT, AI 관련주로 해서 최근 단기에 과열된 만큼 이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 보고요. 내일 시장까지도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여유롭게 보면서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해 보고 미등시까지 본 다음에 대응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좋게 나올 경우에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연속 수익의 정석, 윗꼬리 패턴에 대한 주제로도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 또 차트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랜만에 좀 대형주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제시를 뭐 살짝 드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뭐 요즘 시장에서 뭐 테마주와 재료주 그다음에 개별 중소형 종목들 이쪽에 수급이 쏠리는 만큼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좀 매매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패턴, 그다음에 요즘에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법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좋은 성과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동일한 패턴에 포착이 되는 다음 종목들이 하나하나씩 순환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좋은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급등하는 종목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항상 차트에 단서를 남겨준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맥점에 포착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강의 내용도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항상 강조를 드리는 패턴, 저는 키워드를 항상 바닥에서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 한 번의 윗꼬리가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윗꼬리 패턴에 대해서 요즘에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바닥에서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윗꼬리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게 벌써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걸로 종목을 선정을 하니까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실제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좋은 성과도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 패턴에 맞춰서 종목들을 선정을 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게 뭐 지난주에도 흐름이 좋았고 이번 주에 뭐 지난주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들도 이번 주에 또 좋은 그림들이 나오면서 저와 같이 또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제가 예시 종목으로 골라드리는 패턴에 동일한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눈여겨보신 분들은 오늘도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또 폭발을 좀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포인트를 제가 좋아하는 패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종목 중에 쌍용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부각이 좀 많이 됐죠. 물론 뭐 우량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 가격도 좀 낮고 시가총액도 크지가 않아가지고 변동성이 잘 나오고 당일 급등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쌍용 정보통신의 일봉 차트가
오늘의 날짜는 아니고 2월 9일까지 만들어졌었던 차트예요. 오늘은 2월 13일이죠. 그럼 이 종목 차트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윗꼬리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 과거 하락 추세가 많이 나온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 바닥이 저점이 뭐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점이 우상향 패턴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 바닥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윗꼬리들을 찾는 겁니다. 윗꼬리. 이 종목은 흐름 안에서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나, 둘, 셋, 네 번, 뭐 다섯 번, 여기는 뭐 이제 뭐 제외를 하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구간대 동일한 가격 혹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는 장기 이평선, 여기에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따라 그은 선이 241선이 되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두드리는 모습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닥은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위쪽을 두드려주고 그다음에 다시금 여기 와서 이제 두드려 준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쉽게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그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패턴이죠. 그리고 이 윗꼬리가 나오는 것은 이 거래량을 포함하면서 윗꼬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이 윗꼬리의 끝나는 지점 혹은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이 형성 부근에서 과거의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그냥 차트 내에서 나 소화를 하고 있어. 나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과거에 물려 있었던 혹은 매물이 쌓여 있었던 이 구간들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얘기를 그대로 정직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2월 9일 날 나왔었던 이 양봉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몸통보다는 윗꼬리 위주의 흐름들이 계속 보였는데 야금야금 몸통을 통해서 몸통으로 과거에 물려 있었던 그다음에 과거에 쌓여 있었던 매물들을 하나하나씩 소화를 해내고 있잖아요. 꼬리에서부터 점점 몸통으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런 주요 구간들을 몸통으로 소화를 해내면서 열린 차트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에 대한 의지가 보이고 방향성을 위쪽으로 계속해서 돌파에 시도를 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위쪽, 돌파 의지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소화가 다 되어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이제 몸통으로 갖다 붙이고 돌파하는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고요. 이 당시에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거는 뭐 노출되어 있었던 이슈는 없었지만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돌파 자리 이후에 반응이 조금 더 격하게 나오고 오늘 장중에 추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2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죠. 요즘 뭐 챗GPT 그다음에 이제 챗봇 이슈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혹은 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슈를 좀 같이 따라가면서 뉴스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그쪽에 이제 이슈가 좀 노출이 되면서 장중에 특징주 그다음에 급등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오늘 당장 이슈가 오늘 부각이 될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주포들이 보여주는 이 돌파에 대한 시도라든가 차트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종목은 수상한데 뭐를 들어 올리려는 그 의미가 좀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가져볼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 또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 패턴, 이 비슷한 동일한 패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수익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저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저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분위기가 좀 괜찮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확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이거 좀 반응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런 의심과 그런 이제 좀 수상함이 많이 드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상장 이후에 거래량이 쌓이는 구간들 여기서 거래량이 붙었을 때 쌓여 있었던 매물들을 여기서는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그다음부터 이제 윗꼬리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안에서도 이제 힘을 좀 모아가고 최근에 거래량 붙이면서 지속적인 윗꼬리가 여기 안에서 나오고 있죠. 저점이 횡보 혹은 우상향하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바닥을 단기적으로 다진 이후에 윗꼬리들을 계속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맥점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이 전고점으로 만들어놨었던 이 동일 가격을 몸통으로 소화해내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돌파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완벽한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몸통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내일은
아직은 오늘이고 오늘의 종가기 때문에 내일의 결과치는 또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금 뭐 장중에 시간 내에서는 일부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내일은 뭐 소폭의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돌파의 의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그 흐름을 보면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일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좀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가치 투자랑 혹은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탑다운 방식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숲을 보고 거기서 이제 나무를 찾는 그런 식의 이제 매매와 그 종목 선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다, 그다음에 뭐 금리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증시 상황이라던가 그러니까 숲 자체가 그러니까 좀 멀리 보고 시작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숲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나무를 먼저 찾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숲의 상황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아니면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는 나무가 나왔지? 그럼 이 나무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기반이 어떻게 다져졌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수상한 차트를 골라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예제 종목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바닥에서 바닥 다지면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간 안에 윗꼬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과거에 요 매물대가 있고 정고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가량의 윗꼬리로 비슷한 구간을 계속해서 두드려요.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보여주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윗꼬리는 뭐다? 이거는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돌파에 대한 의지. 그럼 저는 제가 그 이용을 하고 있는 검색식에 종목 검색기에 이 종목이 매일같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그럼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의심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 종목이 왜 올라가려고 계속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주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잘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수상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 컨센서스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번에 HSD 엔진이 실적 발표 시즌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이제 수주를 몇 년치를 다 따졌다고 했지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조선 수주가 뭐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년 단위로 그다음에 이제 자금 유입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왔다고는 했지만 조선주들이 이제 훌륭한 사이클을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사이클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과거에 이제 쌓아놨었던 수주들이 재무제표에 이제 좀 반영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HSD 엔진 같은 경우는 3분기 그다음에 4분기로 이어지는 연간 실적에서 굉장히 그 큰 영업 실적의 터닝 포인트와 서프라이즈급의 뭐 600% 이상의 영업이익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글들이 좀 나왔었고 이러면서 이제 윗꼬리를 계속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는데 수급의 주체들이 뭐 연기금까지 섞어가지고 기관의 수급들이 굉장히 좀 좋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이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HSD 엔진이라는 종목 제가 방금이랑 똑같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고 이거는 좀 수상한 그림이 나오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실적의 의외성이 굉장히 좀 잘 먹히고 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연간 실적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지금 잘 나오기가 좀 어려운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인데 의외성을 보여주는 그런 실적 터닝 포인트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돌파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성과가 뭐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가는 눌러주는 구간들이 나왔다가 지난 금요일 날 방향 바꿔놓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의미가 부여된 이 구간을 소화하고 돌파를 하니까 오늘 또 상승률 상위 종목이 포착이 되면서 오늘 시원한 상승과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잘
이용하셔서 매매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주일 내에 뭐 두 자리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재료성, 테마성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주 같은 경우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차트의 반응을 보이면서 주요 구간이 돌파가 되니까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률을 만들어준다. 금요일이랑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수익이 좀 잘 나와서 더 의미가 깊은 그런 패턴이 됐고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유엔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너무 잘 나갔던 종목이죠. 보면은 뭐 시샘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매수하는 종목과 내가 추천한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 최근에 좀 잘 나가거나 급등이 잘 나왔던 종목을 내가 눈에 봤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을 막 올라가고 급등이 나간 자리에서 막 조급하게 따라가고 막 이제 내가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으로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고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올라가기 전에 차트를 돌려보면서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의 상승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복기를 하고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시간이 되겠죠. 유엔젤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닥에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횡보 혹은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준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매물을 소화하려는 지속적인 윗꼬리들이 나오고 있죠. 이 윗꼬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흐름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우상향 흐름들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윗꼬리가 끝나는 지점들이 일정한 이평선이나 가격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 윗꼬리를 통해서 충분히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패턴이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런 패턴들을 눈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엔젤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이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챗GPT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3,50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종목이 뭐 6,000원, 7,000원을 넘어가지고 7,600원의 최고점까지 단기간 안에 더블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가벼운 종목들한테도 보여지고요. 뭐 우량 종목들한테도 이런 패턴이 충분히 좀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에 좀 익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P바이오라는 종목도 제가 지난달 추천주로도 안내를 해드렸었고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AS 종목으로 RP바이오는 지난번에 한타를 먹었고 그다음에 재탕을 했었고 이제는 3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에 포착이 되면서 이 윗꼬리들과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윗꼬리들이 계속 나왔었던 시도와 돌파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PPT 안에서는 결과치를 넣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또 AS 그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얼마나 잘 올라갔는지 같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쭉쭉쭉쭉 찾아보고 우리가 그런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같이 복귀하면서 공부를 좀 하기도 했었죠. 제가 요즘에 또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윗꼬리가 수상한 예시 종목들을 또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나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싶은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종목은 T3라는 종목입니다. T3라는 종목이고요. 게임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고 신규 상장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나오진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바닥 다지는 구간 안에서 과거에서도 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바닥에서 보여주는 윗꼬리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들기고 한 번 힘 모았다가 다시 한 번 여러 번 두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두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두드리고 하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나오죠.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몸통으로 이 정고점들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여기인데 요 매물은 이제 이미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이 여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공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여기서 한 번 더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딱히 매물이 좀 그 쌓여 있을 만한 구간들이 많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시도를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그 좀 자주 온라인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던 공부하는 패턴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뭐 빨간불은 들어와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좀 수상한 패턴이다라고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남광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남광토건이라는 종목이에요. 남광토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윗꼬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거래량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었을 때랑 거래량이 안 붙었을 때 격차가 좀 많이 나기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즘에 과거에 이제 보여줬었던 이런 윗꼬리들이 이 주기가 다시 좀 그 짧아지면서 최근에는 힘을 위쪽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모은 게 아니라 이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까운 위치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윗꼬리들을 또 보여주면서 돌파에 대한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림들이 안 나와서 아직 뭐 돌파의 시기가 완벽하게 근접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여기에 돌파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뭐 하루 만에 변동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구간들이 매수하고 기다려보기에는 좋은 적정한 가격인 것 같고 뭐 이런 매물대라던가 아래 뭐 이런 이평선들이 하단 기준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차트 매매를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종목과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가 아니라 이 종목은 이제 주봉상의 차트입니다. 주봉상의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수렴 이후에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볼 때랑 주봉으로 볼 때랑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데 일봉상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윗꼬리들을 좀 보여줬었고 최근에 이 돌파에 대한 시도 이후 다시 저점을 높여서 몸통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한번 제시를 좀 드려봤고 제가 이 종목을 이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을 충분히 많이 또 적중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에 매매할 종목으로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네 번째 차트는 S넷이라는 종목이니까 같이 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 이 솔본이라는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려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예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그림이잖아요. 솔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잘 나와서 55%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었고 제가 우리 또 스터디 하는 제 노란톡 안에서도 제가 제시를 인피니트 헬스케어랑 왼쪽 솔본 이렇게 해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윗꼬리와 주요 의미 구간 돌파 이렇게 또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실제로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잘 먹히는 패턴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지난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똑같은 매집이 의심이 되는 예제 차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오늘 제가 지금 상황에서 눈여겨보는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 또 바른손이라는 종목도 같은 동일한 윗꼬리가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런 패턴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바른손이라는 종목도 오늘 뭐 지난 금요일 음봉 이후에 오늘은 또 23%가량의 양봉을 뽑아주면서 선취하고 급등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좋은 그림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같은 패턴들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포착되는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매매할 때 이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9시에 후반전을 시작을 하죠. 가장 중요한 후반전. 제가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윗꼬리 패턴을 쉽게 좀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제가 이용하는 종목 검색기를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또 링크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 온라인 무료 방송 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용하는 이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그 종목을 또 수상하게 또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설정하는 방법들까지 녹화 방송 없이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깔끔하게 공개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늦지 않게 다들 입장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명들이 이렇게 리스트들이 이제 나오고 장중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리스트를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가시고 공부하시고 나중에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전략을 만드시기를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강의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이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장중에도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에서 방송 중에 실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내일 시장에서 어떤 전략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2월 14일에 매수했던 RP바이오입니다. 아까 썰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1탕, 2탕 후에 3탕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 수익률 25% 달성을 했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RP바이오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아주 네. 그냥 뼛속까지 우려먹는 네. 그런 종목이고 AS를 해드리면서 네. 여러 번 또 재탕, 3탕 들어가고 그때마다 또 좋은 결과치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한 25% 나왔지만 거기에 사인에 맞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두 자리 수익률이 한 3번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50% 가량의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감기약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 이탈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좀 품절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특징, 그다음에 이제 실적 자체가 제약 바이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과 이미 3분기까지의 실적이 전년도의 연간 실적을 뛰어넘고 이번에 또 연간 실적이 발표되면은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주가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 탕, 두 탕, 세 탕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종목을 더 관심 있게 추가 흐름들까지 기대를 해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열심히 강의를 좀 해드렸었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3탕을 또 제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언덕, 그다음에 두 번째 언덕에서 윗골이 바닥에서 보여주는 지속적인 윗골이. 그럼 이 의미 있는 구간들을 여기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맥점이 되면서 단기간 안에 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돌파들이 나왔습니다. 뭐 하루 만에 뭐 10몇 프로, 20%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충분히 제차 그 지난주에 방송 듣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뭐 15% 이상, 뭐 17%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위쪽에 18,000원에 있는 요 매물대를 좀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를 이제 소화를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의 정고점들이 돌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매물을 쌓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지지 구간들을 이제 형성을 할 거기 때문에 대략 한 15,000원 정도의 이제 익절 라인을 잡고 여기에서 버티고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18,000원 돌파와 그 추가 상승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알페바이오는 제가 방송하면서 뭐 언급을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좋아했었던 종목이고 여러 번 그 재탕하고 삼탕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이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목표는 18,000원 매물대 돌파 여기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뭐 사고 팔고 하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네, 알피바이오 품절주이고요. 실적 자체가 제약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실적이 전년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좋다. 또 이를 그대로 주가에서 반영하고 있는 단계이고 앞으로도 윗꼬리 돌파 후에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만큼 18,000원까지 추가 상승 3탕 가능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주 웨이버스죠. 역시 이 종목도 67%의 수익률 달성한 종목인데요. 현재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웨이버스는 또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웨이버스는 뭐 잊을만 하면은 정고점 갱신하고 네. 또 이제 잊을만 하면은 또 상승률이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7% 정도면은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던가 챗 GPT 이슈가 나왔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외되지 않을 만한 그런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고 좋은 자리에서 선취를 해드렸던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들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근거들은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이 위치에서도 이 종목이 바닥에서 보여주는 윗꼬리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에 대한 의지를 이미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터뜨렸죠.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가 터진 이후에도 그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졌어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윗꼬리 한 번, 두 번, 돌파에 대한 시도 세 번 그러면서 의미 있는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또 추가적인 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그 지난 금요일 날 또 그 메타버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추가적인 돌파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신규 매수가랑 처음에 최초 매수시켜드렸던 그런 위치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실 뭐 지금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또 바닥에서 대략 한 2,000원 정도 흐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바닥에서 돌파 의지를
올라온 상황에서 돌파 의지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었을 때 거래량이 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버틴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그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또 돌파의 의지를 윗꼬리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을 완벽하게 매도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을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원의 뭐 잔량 익절가를 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챗 GPT 이슈로 소외되지 않을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기술적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윗꼬리 달며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메타버스 종목들 조정받으면서 현재는 추가 돌파를 기다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좀 지양해보고 2,000원 익절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주 힌트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새로운 좀 이슈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한 종목 정도는 좀 미리 편입을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한 첫 번째 힌트라고 한다면은 제가 요즘에 실적의 의외성 종목들이 시장에서 단기간 안에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만큼 이제 경기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잘 못 뽑아낼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어서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의 실적의 흐름을 보면은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한 20% 가량,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00% 이상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의 흐름이 아직은 충분히 좀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힌트를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과거에 이제 중동 또 경제 사절단 이 이슈가 있었을 때 중동 지역에 또 같이 그 동행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됐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그 남북 경협주들 대표적으로 뭐 일신석재라던가 제형솔루텍이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죠. 북한이 남측에 또 이산가족 평양 방문 그 이슈와 그 초청을 했다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아직 뭐 추가 승인이 떨어지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직 전달이 되진 않았는데 뭐 과거 그 전 대통령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당이 북한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시기에서도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이산가족 관련된 행사를 또 집행했다라는 이런 과정 안에서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방산주 얘기를 해드렸을 때 항상 정권이 바뀌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은 남북 관계는 가장 그 고조 갈등의 끝까지 만들어 가고 거기에서 뭐 전쟁이 나네 싸우네 마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좀 서로 남북과 혹은 뭐 그 북한과 미국의 좀 관계를 다시 좀 개선을 시키고 손을 잡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그동안 뭐 핵실험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거의 가까운 도발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이제 좀 시기들을 겪고 이제는 경협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권 때도 경협주들이 어마어마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만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 자체가 뭐 이제는 지긋지긋하죠. 이제 막 자다가 꿈에 나올 것 같은데 바닥에서 윗골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고 다시 한번 힘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여겨보시고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 방문 촉청 이슈로 오늘 남북 경협주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또 이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고성장이 전망되는 종목이라고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